안녕하세요. 정보과학 2조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2조는 발표 주제로 메이플스토리 게임 확률 조작 사건을 꼽아보았는데요. 우선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발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희는 어째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주제 선택의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며 가중치 랜덤이라는 요소를 통해 직접 뽑기 게임을 개발해 본 이 코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 조작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사를 하면 저희가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게임은 모두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대부분의 조원들이 IT 분야를 진로로 삼고 있고, 이러한 IT 분야 중에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분야가 바로 게임에 관한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이라는 요소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임 확률 조작 사건이 저희의 이 발표 조사 취지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여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인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굉장히 한국에서 권위 있고 유명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메이플스토리 안에서 무작위라고 표기해 놓은 옵션들이 사실은 랜덤이 아니라 각각의 확률이 달랐음을 게임사에서 정식으로 사인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추가 옵션을 재설정하는 소비 아이템인 환생의 불꽃이라는 아이템이 존재했는데요. 이런 환생의 불꽃 아이템에는 추가 옵션을 무작위로 부여한다는 설명이 존재하였습니다. 추가 옵션의 증가할 확률이 가중치 없이 동일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환생의 불꽃을 사용을 할 때 이 각각의 옵션에는 다른 가중치들이 붙어 있었고, 결국 뽑기 확률은 랜덤이 아닌 좋은 확률은 낮은 확률로 나오고 나쁜 요소는 높은 확률로 나오는 그러한 양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 내 강화 요소인 추가 옵션을 설정할 때에는 각각의 가중치를 가진 N 종류의 추가 옵션 중 최대 4개의 옵션을 중복되지 않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정 중에서 4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부터는 각각의 가중치에 비례하여 선택되지 않고 옵션의 배열 순서에 따라 각 옵션들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자주 나오고 다른 두 개가 매우 높은 확률로 붙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로 환생의 불꽃과는 달리 레드큐브 및 블랙큐브는 현금을 통한 획득이 주류가 되는 유료 아이템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큐브 사용 시 잠재 능력의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에는 모두에 보스 공격력 플러스 퍼센트 옵션이 등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큐브를 사용하는 유저가 추가 옵션이 등장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격 후 무적 옵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을 일부 컨텐츠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확률 아이템을 뽑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확률 조작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금을 필요로 하는 유료 아이템을 이러한 방식으로 확률 조작 사건이 적용이 될 경우에는 사기로도 이어지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접 가중치 랜덤이라는 요소를 이용한 코드를 통해 이 확률 게임을 만들어 보고 이게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 모든 카드의 확률을 같게 설정했을 때 랜덤으로 나온 카드의 종류와 확률입니다.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선 코드의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중치 랜덤이란 무엇이느냐? 가중치 랜덤은 랜덤한 번호를 생성할 때 각각마다 가중치를 주고 싶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요소입니다. 자, 저희가 1부터 n까지의 수 중에서 랜덤의 값을 고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공해주는 랜덤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용한 유니티의 경우에는 랜덤, range, 1, n 플러스 1 등의 이러한 랜덤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중치를 적용해서 랜덤한 숫자를 뽑는 경우에는 조금의 정성을 들인 조금의 더 코드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에서 5까지의 수가 있는데 1의 가중치는 10, 2의 가중치는 20, 3의 가중치는 30, 4의 가중치는 40, 5의 가중치는 50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값들을 동일 선상에 위치시키고 그 선상에 랜덤 피봇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원리를 활용하면 가중치가 적용된 확률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게임 내에서는 아이템들마다 생성 확률이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뽑기가 진행이 되느냐? 누적 확률 값을 이용한 가중치 랜덤 알고리즘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매우 단순한데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중치의 오름차순으로 정렬 후 랜덤 기준값을 정하고 정렬된 데이터를 순회하며 각 가중치를 누적하다가 기준값 이상이 되면 종료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래 예시들을 바탕으로 그림, 코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가중치를 100분율로 평균화를 시켜준 뒤 가중치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총 가중치를 합의 계산을 해주고 주어진 가중치를 100분율로 치환을 해준 다음 가중치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기 쉽게 표 형식으로 그래프로 바꾼 것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들인데요. 이제 랜덤의 기준값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본 예시에서는 0.4로 선정하였는데요. 정렬된 데이터를 순회하며 가중치를 누적하다가 기준치 이상이 되는 값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결과로서는 이 그림에 따라서는 아마존이 선택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부분의 코드를 살펴보면 아래에 보이는 코드와 같은데요. 랜덤의 기준점을 설정해주고 가중치의 오름차순으로 원소들을 순회하며 가중치를 누적하다가 누적 가중치의 값이 기준점이 이상이 되면 종료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돌려보았을 때 그리고 곤 카드의 확률을 높였을 때 결과값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확실히 맨 처음 모든 카드가 나올 확률이 같았던 결과값보다는 확실히 곤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카드의 종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확률 조작 사건이 결국 미친 영향은 무엇이느냐? 첫 번째, 사회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주제 법안의 입법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이플 스토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용해온 유저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에 이용하던 모든 유저 중 대부분이 타 게임으로 이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메이플 스토리 유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악화되었는데요. 특히나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유료 아이템을 확률 조작한 사건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기업이라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게임 내 매수와 아이템 시세 및 PC방 점유율은 메이플 스토리의 이용 유저가 하락함에 따라 함께 추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차례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게임 제작사는 수차례의 사과문 및 형편없는 보상안으로 인한 민심을 악화시켰고
대규모 트럭 시위를 발생시키며 본 게임 이외의 다른 게임의 확률 조작 사건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며 최근 게임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며 게임 개발자, 게임 기획자라는 진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게임 개발 기획자로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많이 쓰이는 가중치 랜덤에 대해 알아보고 또 직접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